자, 오늘 특강 두 번째는요.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 들어갈 거예요. 전 시간에 연립방정식 연습 슬쩍 했던 거에서 오늘은 이렇게 풀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하나의 규칙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프린트에 있는 96쪽에 있는 거를 한번 식을 따라 써보면서 할게요. 1, 2, 3번이 사실 하나의 문제죠. 그죠? 하나의 문제를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낼 건데 미지수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야.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거를 1차 함수,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그죠? 네, 미지수를 굳이 두 개 써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두 자연수가 있어. 두 자연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이 48이고 얘네들의 차이가 14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식이 벌써 두 개 나왔죠. 그죠? 두 자연수를 갖다. 자,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x로 놓고 누구를 y로 놨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를 x로 놓고 뭐를 y로 놨는지 내가 여기다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큰 수를 둘 중에 큰 수가 있겠죠? 큰 자연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내가 설정을 했다. y라고 할 때라고 써줘야 돼. 식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xy가 누구였는지 적어주는 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써주는 거야. 두 가지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자연수,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더했을 때 48이었고, 그죠? 또 하나의 식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14 됐다라는 두 가지 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식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요. 뭐 찌극찌극 해가지고 얘 푸는 거는 뭐 이제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을까? 필기고 가져왔죠? 프린트랑 노트 있는데 둘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끄적끄적 풀면 돼요. 여기다 굳이 안 풀어도 뭐 이 프린트에다가 끄적끄적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풀 수가 있어. 그죠? 개수도 너무 쉽게 잘 맞춰져 있어요. 차라리 저번 것보다 전 시간에 했던 것보다 식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보기에 y를 소거하기 너무 좋게 되어 있어. 얘네들 뭐 다르니까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아래 더해주면 얘는 x, 얘는 사라지고요. 얘를 더하면 얼마? 62가 나와요. 그래서 x가 31이 나오고 y라는 애는 그럼 x가 31이면 y는 얼마나 돼야 돼? 뭐 17 정도 돼야 되나요? 17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여기다 끄적끄적 해버려요. 여기 식에 노트에다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끄적끄적 할 프린트에다 풀어서 답을 내었더니 x가 얼마? 31, y가 17이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써주고요.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내가 물어본 대답을 해줘야 돼. 자, 봐봐. 두 자연수의 합이 48이고 차가 14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x, y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두 자연수였으니까 31과 17 문제에 맞는 답으로 고쳐서 형태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자, 노트에는 이 단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거 01번부터 03번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프린트 01에서 03번을 한꺼번에 풀어준 게 이렇게 되더라. 노트에다 쓸 때는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01부터 03번을 이렇게 풀었다라고만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따가 노트 푸는 거, 노트 쓰는 거는 또 알려줄게요. 우리 그 평소에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그때 원래 선행 수업 할 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합시다. 이 06번까지 한 문제예요. 볼까요? 자, 항상 저렇게 순서를 맞춰서 생각하자 했어. 자,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합해서 12개를 모았더니 자, 5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짜리가 몇 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뭐 몇 개 있어요. 그죠? 얘네들을 합해서
12개가 됐고 금액으로 치자면은 800원이 된대요. 12개가 됐고 금액으로 치자면 800원이 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y를 내가 뭘로 잡으면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x, y 뭐로 잡았다? 글로 써야 돼요. 글로. 그죠? 그러면 여기 얘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50원 짜리 개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얘는 x개 이렇게 되고 100원짜리 개수 하면은 얘는 y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개수로 해야 되구나. 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땡땡 이 정도는 허용합니다. 너무 길게 쓸 거 없이 똑같은 땡땡해서 이렇게 써요. 자 첫 번째 x, y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 x, y를 포함한 식 두 개가 나오는지 확인하라 했어. 그죠? 얘가 x고 지금 얘가 y인 상황이니까 x 더하기 y는 12. 그 다음에 요거 금액으로 따지면 50원짜리 x면 50x원, 100원짜리 y면 100y원 이렇게 되겠죠. 얘네 합친 게 800원 이렇게 써진 게 내 눈에 보여야 돼. 노트에.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뭘 구하라 했어? 이게 몇 개였는지 궁금하다고 했어. 그럼 옆에다가 끄적끄적 하면서 얘를 푸는 거예요. 얘를 풀어볼까요? 우리 아까 가각법 해봤으니까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얘를 y는 12x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우리 1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이거 똑같은 거 풀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50x 플러스 100 12x는 8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쓰는 것들을 한번 봐보는 거야. 그러면 50x 플러스 1200 마이너스 100x는 800. 자, 동료한끼리 정리를 해주면 마 50x 얘 넘기면은요 얼마죠? 마이너스 40인가요? 아니 마이너스 400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50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8개였네요. 그죠? x가 8개면 당연히 y는 4개가 되겠죠. 자, 끄적끄적 해가지고 옆에다 풀고 답은 어떻게 쓴다고? 여기다 깔끔하게 x가 8 y가 4 나왔다 하고 방정식에 해를 적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해를 이렇게 적어놔.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x, y는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적어야 돼?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거기에 어울리게 적어야죠. 그죠? 50원짜리 8개 100원짜리는 4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답에 맞게끔 변형하는 것까지 아주 세련되게 이 순서가 착착착착 4가지로 나누어져서 단계가 써져 있는 걸 오늘 테스트 9문제를 볼 거예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중에서 있어요. 거의 똑같이 낼 건데 이거를 순서대로 다 적어야 돼요. 답만 적는다고 맞는 거 아니고요. 이 순서에 맞게끔 다 적어져 있는지 확인만 할 거예요. 틀린 문제 있으면 재시험도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풀 때 한번 집중해서 봐봅시다. 자, 얘네들도 다 후보자예요. 오늘 총 9문제 본다 했어요.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 나이 문제. 근데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할 거고 오늘 연방은 종합적인 것들이에요. 자주 나오지만 뭐 그냥 여러분들이 자주 틀릴만한 것들 위주로 할 거고 다음 2시간 남은 거 연방에서 2시간 남은 거 무조건 거속시예요. 거속시 파트 1, 거속시 파트 2 해가지고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푸는 방식을 한번 입문해본다 생각하면 돼요. 자, 나이 문제는 항상 표로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이 38.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표로 해볼게요. 현재 어머니와 읽어보세요. 딸의 나이의 합이 자 여기 동그라미 세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나이의 합이 얼마다? 38 이렇게 되고요. 3년 후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어머니도
3살 더 나이가 드셨을 거고 딸도 3살 더 먹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3배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표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면 되겠죠. 자, XY 보나마나 이게 뭐겠어요? 여기 현재 어머니 나이, 현재 딸의 나이를 Y라고 잡겠지. 누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 써야 돼. XY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X3, X4. 이렇게 하고, 현재 딸의 땡땡 나이는 Y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땡땡은 허용한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XY를 내가 뭘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거 볼게요. 현재 어머니 나이와 딸의 나이의 합이 지금 38세. 그러면 지금 3년 후에 어머니와 딸의 나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문장을 봐봐. 3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이라는 표현이야.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 현재 보았더니 3년 후에 딸의 나이의 3배가 됐대. 이거의 3배가 됐대. 이렇게 써야 되겠죠. 10만 맞으면은요, 뭐 끄적끄적해서 이렇게 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어렵게 나오는 거 별로 없거든. 10만 맞으면 돼요. 일단 식이 중요해. XY 뭘로 잡았고 식이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 옆에다가 빈 공간이나 프린트 옆에다가 끄적끄적 해보라 그랬죠? 얘를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해보라 했어. 얘 보니까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예쁠 것 같아. X 3I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9하고 3이 넘어가면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랑 얘를 연립을 하는 건데 이번엔 아까는 대입법 사용했으니까 이번엔 가간법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x 빼주는 게 낫겠죠. 그죠? x를 빼주면 x 빼기 x 없어지고요. y 빼기 마이너스 3y 그러면 뿔뿔 되니까 얼마? 4y가 되겠지. 38 빼기 6이니까 당연히 32가 되겠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예요. 그죠? y가 8이면 x는 30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노트에다 뭐라고 쓰라고? 이거 주황색은 끄적끄적이니까 나중에 이 옆에 프린트든 어디 빈 공간에다 풀고 답은 x는 30, y는 8 이렇게 쓰라고요. 그죠? 해를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답으로 세련되게 적으라 해서 문제 보니까 뭐라 했어요? 현재 어머니 나이와 딸의 나이를 각각 구하세요. 그러면 현재 어머니 나이 뭐 30세 딸의 나이 8세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어울리게. 이해했어요? 테스트 봤을 때 순서 지켜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얘네들 세 문제도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이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들만 먼저 풀 거예요. 자, 우리 노트 줄 건 노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풀어주는 대표 문제들이랑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풀 거야. 자, 그러면 노트 첫 장에 노트 다 봤죠? 노트 첫 장에는 지금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지금 푸는 10번 그 다음에 10번 옆에는 11번이 있으면 돼요. 그냥 놔둘게요. 10번 그 다음에 여기 대표 문제 13번 그 다음에 16번 대표 문제라고 써져 있는 것들만 쭉 적습니다. 16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뒤에 너무 있어요. 그 다음에 26번 그 다음에 28번 마지막으로 여기에 30번 이렇게 풀 거예요. 쭉 9문제 선생님이랑 먼저 풀 겁니다. 그죠? 이 연결해서 번호랑 상관없이 이렇게 대표 문제만 쭈두룩 9개를 풀 거야. 먼저 선생님이 적어줄 건데요. 뭐 절대 이거 따라서 지금 먼저 적지는 마세요. 하는 거 볼 거니까. 알겠지? 자, 이거 끝나면은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하면은
이 대표 문제 밑에 있던 문제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11번, 14번, 17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엇갈려서 갈 거야. 대표 문제 그 밑에 있던 걸로 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 문제까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번호들은 이제 너네가 하는 거 선생님 일일이 보면서 한두 문제 풀었어도 채점하면서 갈 거야. 풀이식 보면서 선생님이 뭐라 해서 이번에는 식 쓰는 게 중요하다 했어. 답 맞추는 거 필요 없어요. 식하고 연립방정식 xy 뭘로 잡았는지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돼야지 거속식 복잡한 문제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대표 문제 갈게요. 적지 말고 그냥 눈으로 따라오기. 선생님 푸는 거는 식과 식 만드는 것까지 xy 잡는 것까지만 할 거니까 금방 끝나요. 자, 봐봅시다. 10번 진짜 자주 나오죠. 이거 사실상 기출로 치자면은 시험에 나온 정도로 따지면 한 80%는 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서술형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쓰기가 좋거든. 잘 봐.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안 적어도 되는 거니까 잘 봐. 이 수에서 10의 자리와 얘가 두 자리 자연수면 이게 얘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20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맞아요? 만약에 그럼 두 자리 자연수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x, y, 10의 자리를 x라고 표현을 한다면 x, y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뭐라고 써야 돼요? 10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고요. 이때 x는 뭐가 된다? x는 10의 자리수, y는 1의 자리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쓰는 거 한번 해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10의 자리도 모르겠고 1의 자리도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힌트들을 막 주기 시작했어. 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어떻고 바꾼 숫자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xy 뭐라고 잡는다? 처음 수에 x에 이거 똑같이 쓰면 되겠죠? x는 10의 자리수를 얘기를 하고 y는 1의 자리수를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얘네 갖다가 어떤 문제식을 만들 수 있는지 봐볼게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의 자리의 숫자의 3배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는 3x는 그쵸? 1의 자리 숫자보다 2만큼 크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있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이게 처음 수야. 근데 얘를 바꾼 수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 이렇게 바꾼 수는 10i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바꾼 수가 처음 수가 이거였으면 바꾼 수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바꾼 수는 했으니까 10i 플러스 x는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처음 수에 10x 플러스 y에 몇 배보다? 2배보다 1만큼 작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잘 정리해가지고 풀어보는 건 어떻게 하라고? 옆에 프린트에다가 끄적끄적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예쁘게 정리해볼까? 위에 있는 식은 3x 빼기 y는 2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끄적끄적 해보면 20x 플러스 2y니까 넘기고 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9x에다가 넘기면은 플러스 8y?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끄적끄적 하기 위해서 y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8을 곱해가지고 8, 3, 24x 마이너스 8y는 16 요래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줍시다. 없어지고 그럼 얘네는 얼마야? 5x인가요? 5x는 15, x는 3, x가 3이야.
x가 3이면 y가 얼마인지 바로 드러나죠.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기 7쯤 되나요? 7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트에 뭐만 쓰면 돼? 선생님 저는 계산했더니 x는 3 나오고 y는 7 나왔어요. 이렇게만 적으면 된다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야 돼? 어울리는 처음수. 자, 어울리는 답을 적어봐. 처음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37이라고 답은 적어야죠.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식만 맞으면요 어찌어찌 다 풀어요. 여기까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10번 진짜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되게 쉬워요.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봐봐요. 13번 같은 거는 자주 등장, 문제집에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긴 이 문제는 좀 야가지 않나 뭐 이러면서 뭐 낼까 말까 고민할 정도가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쉬운 건 많이 있으니까. 자, 봐볼게요. 돼지와 닭을 합쳐서 40마리이고 돼지와 닭의 다리의 수의 합이 110개래요. 지금 모르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 x를 돼지의 수, 그죠? y를 지금 닭의 수라고 합시다. 닭의 마리수, 그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내가 뭘 잘하는지 써줘야 되고. 두 번째, 얘네들을 합쳐서 40마리 있어. x 플러스 y 했더니 40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면 돼? 다리 수 잘 봐. 돼지는 마리당 4개씩 갖고 있고 닭은 마리당 2개씩 갖고 있으니까 얘네 합친 게 11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풀이는 너네가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볼까요? 지금 중요도로 따지면 얘 별 한 4개쯤 되고요. 얘는 한 별 2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한 별 2개 정도까지라고 생각합시다. 16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수 나온다고 놀랄 거 없이 이거 초등학생들도 사실 주면 그림 그리면서 잘 풀어요. 막 그렇게 칸 뭐 7칸 해가지고 막 색칠하고 할 수도 있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인 어느 중학교에서 주말마다 전체 학생의 7분의 2가 텃밭 가꾸기를 한다. 텃밭 가꾸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미리 알아놓고 있자. 텃밭 가꾸기 하는 애들이 몇 명이야? 텃밭 가꾸기 700명 중에 7분의 2라 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죠. 200명이 지금 텃밭 가꾸기 하고 있고 엄청 많은 애들이네.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이 얘네들 중에 남학생의 3분의 1은 랑 여학생 4분의 1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를 했대.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래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여학생 수예요. 여학생 수를 갖다가 x명 전체 여학생 수죠. 텃밭 가꾸기만 하네 말고요. 그러면 전체 남학생 수를 갖다가 y라고 합시다. 얘네들 합쳐가지고 몇백 명이 있는 거야 지금? 700명 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잘 만들어야 돼. 자, 7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어떻게 쓸 거냐? 텃밭 가꾸기를 한 애가 700 곱하기 7분의 2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봤더니 이 남학생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얼마? 4분의 1이 참여한 거나 똑같더래요. 얘네가 200명이다 얘기지. 그치?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식만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식 정리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얘는 분수가 떠가지고 또 놀랄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 보여주자면 여기다 끄적끄적 x 플러스 y가 700. 뭐 얘는 문제 없어요. 심플하게 써지죠. 얘는 200은 3분의 1y 플러스 4분의 1x. 여기서 놀래지 말고. 우리는 분수 싫어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네들의 최소 배수를 다 곱해줘요. 10, 20 곱해줘 버리라고. 10, 20 빠짐없이 대신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400은 얼마? 4y 플러스 3x 이렇게 된다 얘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뭐 대입법이든 뭐 가간법이든 다 쓸 수 있더라 얘기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x를 구하러 가면 돼요. 요거는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몇 번까지나 해볼 수 있을까? 오늘은 잠깐만요. 30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잠깐 멈춰가지고 지금 10번, 13번, 16번 노트에다 먼저 풀어볼래요. 세 문제 먼저. 선생님이 이거 지울 거니까 한번 다시 풀어서 선생님 보여주세요. 10번, 13번, 16번 풀어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기. 이렇게 세 문제. 비교합시다. 괜찮아요. 뭐 엄청 많이 풀리려고 특강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좀 세련되게 풀이를 좀 다듬어주기 위한 거니까요. 우리 대표 문제만 정확히 알고 가도 돼요. 선생님 뭐 스포를 하셨는데 오늘 대표 문제만 테스트 볼 거예요. 대표 문제만 테스트 볼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까지 뭐 하면은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을 정도예요. 뭐 속도 차이는 선생님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공부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첫 교재를 풀 때 라센이나 뭐 이런 걸로 처음에는 첫 시작하잖아요. 되게 느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청 빠른 친구가 있는 반면에 되게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 절대 걱정 안 해요. 처음 이해하는데 천천히 내가 몰라서 자꾸 질문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기라 느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풀 때요. 뭐 체크 엔제로 넘어갔다. 한 번 풀고 아니면 한 번 풀고 센으로 넘어갔다. 이때 이 오답이 이렇게 허버 많았던 친구들이 여기서 한 절반 정도로 문제집 난이도의 변화가 없을 때의 상황이야. 어려운 문제집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오답이 더 많겠지, 그지? 근데 뭐 라센이었는데 요 체크 엔제 정도다. 근데 이 문제의 이 오답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도 허브 많은데 여기도 허브 많다. 두 번째 번에서 속도도 똑같이 느리다 하면은 조금 선생님이 그때는 이때 친구가 많이 고민을 안 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요것들을 정리를 할 때 오래 걸리는 건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초반은 누구나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8번이랑 20번, 22번 할 거예요. 자, 봐보면 이 평균 문제는요. 심화로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은 엄청 이지하게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시험 대비 가면은 선생님이 만든 시험 대비 자료들을 전 지점에서 쓸 거예요. 그 안에서 평균 문제로 상위권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근방의 학교들 있죠.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게 평균으로 나오는 심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한번 봐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오늘은 기본 한번 봐봅시다. 자, 지연이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 몰라요. 근데 둘을 평균 때렸더니 81이더래. 잘 본 거가 잘 본 거 같아요. 그죠? 근데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8점이 낮더래. 자, 힌트들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뭐를 잡아야겠어? 수학 점수를 X. 아무래도 수학에서 잘 받겠죠. 수학 X점. 얘네들의 지연이의 과학 점수를 Y점이라고 합시다. 과학 점수. 그죠? 1번 이렇게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식 만들라 했죠? X하고 Y를 더해서 평균은 그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눴더니 8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는 Y는 수학 점수보다 8점이 낮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쓰고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분수 있는데요 할 거 없어. 양변에 이식 곱하면 돼. 이식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y는 2 곱하면 162 이렇게 해서 얘랑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죠? 진짜 대입법으로 겁나 잘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20번. 자, 여기까지만 맞아도 돼요. 풀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요. 저는요 선생님 식을 쓰는데 이거 풀다가 자꾸 x, y 틀려요. 괜찮아요. 일단은요. 아직 연습이 덜 된 경우에는 그죠? 식까지 맞는 것까지는 좀 연습을 하자.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자, 20번 봅시다. 얘도 자주는 나와요. 뭐 출제율로 찾으면 한 60에서 70까지는 가는 애들이야. 얘는 그냥은 안 나오고 심화로 좀 많이 나오고. 20번 볼게요. 얘는 가위바위보로 가는 경우 자주 나와요. 서술형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2칸 내려오자. 총 18번의 게임을 했는데 결과
그 민주라는 애가 처음 위치보다 14칸이나 위에 올라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서준이가 이긴 횟수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서술형에서 중요한 거 1번 XY 설정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서준이가 이긴 횟수를 X라 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쓸 거. 서준이가 이겼어. 야, 여기 비긴 경우는 없대. 서준이가 이겼으면 이 횟수는 뭐라고 해야 돼? 민주가 진 횟수랑 같죠? 자, 포인트는 여기에요. x가 두 가지로 설정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준이가 진 횟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민주가 이긴 횟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파트. 자, 이렇게 썼더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식 만들어 볼게요. 어쨌거나 이기든 지든 두 번째 얘네들 게임해가지고 18번 했대.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민주가 지금 어디 있대? 14에 가 있대. 자, 민주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가 이긴 만큼 3칸 올라갔죠? 3x. 민주 입장에서 식을 쓰는 거야. 민주가 진 만큼 2칸 내려왔어요.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랬더니 지금 민주 위치 얼마? 14.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위에 설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100% 나와요. 선생님 맘 먹으면 이런 것도 잘 내겠죠. 그 다음에 22번까지 또 해주고 식 쓰는 거 조금 할 시간 또 줄게요. 22번. 22번은요. 이 앞에랑 거의 삐까 하지만 얘가 좀 더 자주 나온다고 하지. 얘는 주제에 한 80% 정도 볼까요? 자, 교과서에 다 있어요. 뭐 교과서가 막 출판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봅시다. 중학교에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올해도 생각해야 되고 작년 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도 1번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물어봐서 올해 여학생 수는 해가지고 애들이 대부분 올해 여학생 수 X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요. 어디로 갈 거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묻지 말고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하세요. 작년 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학생 수 X명. 그 다음에 작년 남학생 수 Y명.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이 남학생 수에 비해서 10% 증가해야 자, 항상 기준은 100%야. 처음에 원래 자기 자신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냥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인 상태 100분의 100. 그죠? 여기에서 10%가 증가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110%라고 적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남학생 수에서 10% 증가했어? 그럼 남학생 수가 어떻게 됐어? 100분의 110%가 됐고 여학생 수는요? 여학생 수는 여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대요? 10% 감소했대요. 여기서 10% 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90% 되겠죠? 여기에서 100분의 9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전체 학생 수는 얼마가 늘어나? 10명이 늘어나서 1010명이 됐대요. 이렇게 됐다 얘기야. 그죠? 그러면 작년은 얼마였단 얘기야? 10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으면 작년은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됐단 얘기야? 1000명이었단 얘기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풀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식이 항상 이렇게만 나오냐? 그렇진 않고요. 자,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이거를 심플하게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10% 늘었어요. 그래서 y 곱하기 100분의 10 여기
여기서 10% 줄었어요. x 곱하기 100분의 10을 또 줄었어. 그랬더니 는 게 더 많아가지고 몇 명이 늘어났어? 10명이 늘어났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연립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교재냐에 따라서 해설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답은 똑같이 나와야겠죠?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선택을 한다. 이 작년, 올해 이런 문제는 쌀이든 학생 수든 다 작년을 기준으로 x, y를 둬라 라는 거예요. 이따 한번 해보세요. 23번도 마라톤인데 작년 마라톤, 올해 마라톤 있죠? 24번도 어때요? 작년 염소와 올해 염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항상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답 적을 때 유념해야 되죠. X 막 쓰면 안 돼. 이거 작년 여학생이니까. 항상 다시 올해의 여학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아, 지금 세 문제 풀었죠? 풀어봅시다. 자, 22번은 선생님이 풀이 한 번만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더러워요, 선생님. 그죠? 이 밑에 걸로 할까요, 그냥? 모든 식의 100, 어차피 똑같네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할까요?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100 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지? 110y, 90x, 100을 곱하 10, 10, 00. 아, 싫죠. 동그라미 하나씩 떼. 그러면 11y 플러스 9x는 10100 이딴 식으로 나오네. 그지?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이쪽으로 놔둘까? y 플러스 x가 1000명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9를 먼저 곱할까요? 그러면 9y 플러스 9x는 90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면 되겠네요. 이거 찌긋찌긋 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 3i는 빼면 9000 빼면 얼마입니까? 얼마요? 1100인가요? 이렇게 얼마예요? 2y 야, 그래요? 2y예요? 아, 여기가 2y예요? 어쩐지 안 나눠지더라. 2y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빼기가 안 되네. 맞죠? 1100 맞죠? 맞아요? 그러면 y는 얼마예요? 550인가요? 됐어요? y가 550이야. 얘가 550이래.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550이면 여기가 얼마일까? 빼봐. 얼마죠? 450인가요? 왜 빼기가 안 되냐? 됐어요? 자, 근데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봐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거는 작년이고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10% 줄었대. 이게 올해 여학생이죠. 맞아요? 10% 준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여학생은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450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또 해줘야 돼. 약분. 그러면 어떻게 돼? 45 곱하기 9 하면 답이 나오나요? 9, 5, 45, 9, 4, 36, 405명 이렇게 나와요. 더럽죠? 문제 푸는 게 되게 더러워요. 지금 되게 뭐 XY 적을 때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식도 막 비율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식도 숫자가 너무 커지고 그 답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쵸? 서술형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그죠? 문제야 이게 22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세 문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3개 한번 해봅시다. 식까지만 적어놔도 돼요. 답 아직 다 못 구하겠으면 10까지 설정하는 것까지만 해봐도 됩니다. 자, 26번 같이 볼게요. 오늘의 빌런인데요.
지금 원가, 정가, 판매가 나오면 내가 지금 좀 긴장을 한다는 친구들은 지금 말하는 개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내가 항상 장사의 기본이야. 내가 지우개를 만들어서 팔라 그래. 지우개를 만들려고 이렇게 원료를 필요하겠죠. 지우개를 만드는 원료를 샀더니 원가가 100원이 들더래. 하나 만드는데 100원의 재료비가 들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100원에 팔아버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냥 내 봉사활동 한 건가요? 그죠? 나한테도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당 한 50원의 이익을 붙였어. 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20이 되게끔 정가를 만들었어. 자, 150원에 사가세요 했는데 운이 좋아서 150원에 사갈 수 있지만 그거 너무 비싸 막 이래.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실제로는 이걸 좀 할인해서 해버릴까? 아니면 잘 팔려가지고 너무 잘 팔려 그러면 정가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지. 200원에 팔아버린다거나. 그죠?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판매가는 이동이 돼요. 자, 정가는요. 내가 팔려고 정해놓은 값인데 판매가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판매가는 내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어야 돼. 그럼 내가 얘가 잘 안 팔려서 할인해서 130원 정도에 팔았어.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판매가예요. 알겠죠? 자, 정한값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랬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이익은 항상 어떻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인 거야. 당연하죠? 맞아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한번 위에 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요게 기본 원리야. 지우개 이거 파는 거 요게 원리야. 별거 없죠?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26번. 자, A라는 애를 상황해볼게. A라는 것에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있어. 얘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정가, 여기에다가 30%, 이거의 30%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붙였어. 나한테 돌아오게끔.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얘를 판매를 한 거지. 이익을 붙게끔 판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B도 한번 상황을 볼게요. B의 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정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사실상 어떻게 해줬대? 빼줬대. 얼마만큼? 이 금액의 10%만큼을 빼서 팔았대요. 근데 지금 더 이상 이게 실제 팔은 금액이니까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겠죠?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둘을 합쳐서 얼마가 될 때? 9,0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한다고? 이 금액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있어. 그죠? 이것도 이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고 했어. 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첫 번째, x, y를 뭐라고 한다? 얘네들의 원가를 A의 원가를 X, B의 원가를 Y라고 하자라고 식을 쓰면 되겠지? 두 번째, 원가를 합쳐서 얼마가 나왔대? 4만 원이 나왔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20 써볼게요. 밑에가 중요하죠. 10% 30% 이익을 붙였다가 10% 할인을 판매했다. 즉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원가의 30% 여기만큼 이득을 취했고 이거는 할인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빼기 여기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걸 빼줬더니 실제 이익이 얼마가 나왔다? 1,000원 나왔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됐어요? 쉽하죠? 여기다 싹 다 100을 곱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얘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인가요? 자, 여기서 1번 뭐라고 써야 돼?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하자. 두 번째, 둘레 길이면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2x 플러스 2y가 80.
하나 써주고, 그죠? 가로 5가 세로보다 4cm 뭐라고? 4cm 짧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식만 써주면 이건 그냥 풀 수 있겠죠? 지나가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30번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까지만씩 만들어주고 끝냅시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고 이 대표 문제들 가지고 테스트 볼 거예요. 그리고 대표 문제 풀고 풀 시간 한 30분 주고 답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답지 줄 거니까 그때 보세요. 30번 규리와 은혜가 함께하면 3일 동안 끝낼 수 있는 일은? 자, 그러면 일의 양에 관한 문제면 자, 포인트는 이거야. 항상 전체 일의 양은 1이라 하자라고 써야 돼요. 하자라고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서술형이니 이거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전체 일의 양은 1이라 하자. 그러고 나서 규리가 할 수 있는 언제 동안? 하루 동안 길기도 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길죠?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땡땡 할 거야. 은혜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 하자. 서술이 깁니다. 1번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1번 서술 쓰는 거 자체가 이렇게 길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포인트는. 자, 그러고 나서 식을 써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얘네들이 함께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대요. 자, 이거 3일, 이거 3일 하면 1이 가득 채워진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3x, 3y 하면 1이 가득 채워진대. 1이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규리가 하루 동안 작업하고 나머지는 은혜가 5일 동안 작업하면 모두 끝난대. 뭐야? 규리가 하루 동안 작업하면 x. 그죠? 은혜가 5일 동안 작업하면 5y가 되겠죠. 이러면 작업이 모두 끝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게 막 놀라요, 애들이. 막, 선생님, XY 분수 나와요. 막 이러고서 끝나. 분수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막 이런다고. 만약에 지금 규리가 하는 일이 6분의 1이 나왔어. 계산했더니 막 6분의 1 나와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6분의 1이면, 얘는 며칠이면은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혼자 하면? 6분의 1부터 시작해서 1이 되려면 몇 번을 가면 돼요? 6분의 2, 6분의 3 해가지고 몇 번까지? 6분의 1까지 가면 돼. 며칠이면 돼요? 6일이면 된다. 6분의 1 나왔으면 6일이요. 얘가 7분의 1 나왔으면 7일이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 분수 나온다고 놀라지 말라.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대표 문제 푸는 거 좀 더 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